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거나 혹은 특별한 효능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6가지 약초에 대해 아주 심도 깊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소엽, 소회향, 속수자, 수근, 속단, 그리고 수선화까지 이들이 가진 놀라운 효능과 고유한 특징, 그리고 정원수로서의 다채로운 매력까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상세하게 갖겠습니다. 이 식물들이 우리 삶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볼 약초는 바로 소엽입니다. 우리에게는 차조기 또는 자소엽이라는 이름으로도 매우 친숙한데요. 이 식물은 꿀풀과에 속하는 한 해살이 풀로 우리가 흔히 아는 들깨의 변종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생김새를 이해하기 더욱 쉬울 것입니다. 잎은 넓은 난형으로 들깻잎과 매우 비슷하게 생겼으며 가장자리에는 섬세한 통이들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린 잎은 진한 자줏빛을 띠는데 예로부터 잎 뒷면이 자색인 것이 약효가 더 뛰어나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줄기는 네모진 형태를 띠며 식물 전체에서는 독특하고 매우 향긋한 향기가 진하게 풍겨 나옵니다. 8월에서 9월 사이에는 연한 자주색의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 시각적인 즐거움까지 선사합니다. 주름소엽, 즉 참소엽은 잎에 불규칙한 주름이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것이 또 다른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엽은 우리 몸에 어떤 경이로운 효능들을 가져다 줄까요? 한의학에서는 소엽이 답답하게 뭉친 기를 아래로 내리고 막힌 기운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작용을 한다고 오랫동안 보아왔습니다. 특히 감기처럼 외부로부터 침입한 풍환의 기운을 몸 밖으로 효과적으로 배출하고 소화기관인 위를 편안하고 안정되게 해주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가슴에 쌓인 답답한 담을 제거하는 데도 도움을 주며 심지어 임신 중 태아를 안정시키는 안태 효과까지 있다고 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산물 섭취 후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증상을 완화하고 치료하는 데도 활용되었습니다. 현대의학 연구 분야에서는 소엽이 알레르기 반응, 궤양성 대장염, 사구체 신염, 간 보호 기능 강화, 수면장애 개선, 그리고 심지어 항암 효과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긍정적인 연구 결과들이 끊임없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엽에 풍부하게 함유된 페릴 알데히드 성분은 우울감을 개선하는 항우울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강력한 항산화, 항염증, 항균 효과는 물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의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데도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소중한 눈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다양하고 입증된 효능 덕분에 소엽은 전통적으로 감기, 기침, 구역질, 임신 구토 등 여러 질환에 사용되어 왔고 심지어 뱀이나 개에 물린 상처를 치료하는 민간요법으로도 귀하게 활용되었습니다. 입냄새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되며 우리 일상에서는 쌈채소, 향긋한 나물, 새콤달콤한 장아찌 등으로 다양하게 섭취하거나 따뜻한 차로 우려 마시기도 하고 편안한 임욕제로 사용되어 몸과 마음의 피로를 푸는 데 기여하기도 합니다. 소엽은 텃밭이나 정원에 심으면 그 독특한 향기와 아름다운 자주색, 잎으로 관상 가치를 한층 더 높여주는 훌륭한 정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에 기운이 부족하거나 기여, 체액이 부족한 분들은 복용에 각별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떠한 약재든 자신의 체질과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자세히 소개할 약초는 향긋한 냄새가 매력적인 소회향입니다. 회향이라고도 불리는 이 식물은 미나리과에 속하는 강인한 다년생 초본으로 가을에 식물 전체 전초를 베어 그 안에 맺힌 씨앗을 주로 약재로 사용합니다. 맛은 약간 맵고 성질은 따뜻한 것이 특징입니다. 소회향의 한의학적 효능은 주로 신장과 위를 따뜻하게 보하고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식욕을 돋우고 몸속의 기를 원활하게 소통시키는 효능이 있어 아랫배가 차가워서 발생하는 각종 증상, 허리 통증, 유통, 구토 등에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몸속에 침투한 찬 기운을 효과적으로 내보내고 그로 인한 통증을 완화하는 데도 탁월한 도움을 줍니다.
현대의학적으로는 소해향이 위장과 소화관의 분비 기능을 촉진하고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소화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화기관 내에 쌓인 가스를 효과적으로 배출하고 경련성 통증을 진정시키는 진통 효과를 나타냅니다. 항균 작용과 함께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작용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러한 다재다능한 효능 덕분에 소해향은 위염, 위통, 소화불량 등 다양한 위장질환의 개선에 사용되며 신장염이나 신부전증 치료에도 보조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해향은 음식의 잡냄새를 제거하는 향료로도 널리 쓰여 음식의 풍미를 더하고 심지어 베개 속 재료로 사용하여 그 향이 숙면을 돕는 데 이용되기도 합니다. 정원에 소해향을 심으면 그윽하고 향긋한 냄새가 정원 가득 퍼져나가 주변 분위기를 좋게 하고 관상 가치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소해향의 주성분인 정유 성분은 열에 약하여 불에 볶으면 쉽게 날아갈 수 있으므로 약효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약초는 강력한 효능과 함께 주의를 요하는 속수자입니다. 청금자라는 한약명으로도 불리며 대극과에 속하는 두해살이 풀입니다. 이 식물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줄기를 자르면 우유처럼 뿌연 흰색 진액이 흘러나온다는 점인데 이 진액이 바로 독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황색을 띠는 자주색의 독특한 꽃이 피어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는 강력한 약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속수자는 한의학에서 매우 강력한 이뇨 작용과 설사 유발 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과 노폐물을 강력하게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월경 불통, 몸에 물이 차는 복수, 피부에 생기는 염증성 종기인 창종 등 다양한 증상에 사용되었으며 소화기계의 체증을 치료하고 대소장의 통변을 원활하게 하여 몸속의 과도한 수기를 강력하게 제거하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현대의학 연구 분야에서는 속수자가 항비만 효과, 멜라닌 형성 억제, 항암 효과, 그리고 항암제 보조 효과 등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주로 위장병증을 다스리거나 외상으로 인한 종독 치료에 활용되었으나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점은 그 강력한 독성 때문에 사용에 각별하고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줄기나 잎의 즙액이 맨 피부에 닿으면 강한 자극으로 인해 물집이 생기거나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 취급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정원수로서의 특별한 미적 효과는 널리 알려진 바 없으나 그 독특한 생김새와 식물학적 희소성 때문에 관상용으로 활용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독성 식물임을 인지하고 안전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네 번째 약초는 우리 식탁에도 자주 오르며 건강식품으로 사랑받는 친숙한 수군, 즉 미나리입니다. 미나리는 놀랍도록 강한 생명력을 지닌 채소이자 동시에 훌륭한 약초로 식물의 모든 부분 전초를 약재로 활용합니다. 미나리의 효능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합니다. 먼저 혈압을 낮추고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어 고혈압이나 당뇨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남성 성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효과적으로 낮추고 간 기능을 보호하며 담즙 분비를 촉진하는 이담 작용은 미나리가 간 건강에 얼마나 유익한지 보여줍니다. 강력한 이뇨 작용을 통해 몸속 노폐물과 독소 배출을 돕고 지혈 작용도 가지고 있어 특정 출혈 증상 완화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위액 분비를 촉진하여 소화를 돕고 식욕을 증진시키는 건이 작용도 탁월합니다. 이러한 다재다능한 효능 덕분에 미나리는 신선한 채소로 먹거나 해독 효과가 뛰어난 녹즙으로 복용하여 황달 증상을 개선하고 여성의 자궁출혈 개선, 숙취 해소, 그리고 불쾌한 구취 제거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특히 향과 영양이 풍부한 돌미나리 녹즙은 통풍 관절염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나리는 습지나 물가에서 매우 잘 자라기 때문에 정원에 자연스럽고 싱그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연못가나 습한 화단에 미나리를 심으면 푸르름을 더하고 생태적인 정원을 꾸밀 수 있습니다.
5번째로 만나볼 약초는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속단입니다. 속단은 한약재로 매우 널리 사용되는데 주로 천속단을 의미합니다. 천속단은 산토끼꽃과 식물로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자연적으로 자생하지 않고 주로 중국에서 유래하여 약재로 수입됩니다. 반면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토속단 또는 한속단은 꿀풀과 식물로 천속단과는 식물학적으로 다른 종입니다. 약으로 사용할 때는 주로 천속단의 뿌리를 건조하여 약재로 활용합니다. 맛은 쓰고 약간 매우며 성질은 약간 따뜻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단의 한의학적 효능은 간과 신장을 보익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는 데 탁월하며 특히 약해진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기혈을 소통시키고 지혈작용을 통해 출혈을 먹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유산을 방지하는 안태 효능으로도 귀하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현대의학 연구에서는 속단이 항류마티스, 항염증, 신장기능 회복, 강력한 항산화 작용, 알츠하이머병 예방, 그리고 항암 효과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방면의 효능 덕분에 속단은 허리 통증, 무릎 통증 완화에 사용되며 골절이나 타박상 치료 후 회복을 돕고 관절을 강화하는 데 활용됩니다. 또한 여성의 자궁질환 치료에도 사용되며 노년층의 빈뇨나 유뇨소변을 참기 어려운 증상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토속단의 경우 아름다운 꽃을 피움으로 야생화 정원에 심어 관상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천속단과 한속단, 토속단은 다른 식물이므로 효능에 대한 혼동이 없어야 하며 속단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몸이 찬 사람에게는 좋지만 열이 많은 체질이거나 찬 약재와 함께 사용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간혹 개인에 따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니 처음 사용할 때는 소량으로 시작하여 몸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약초는 그 아름다운 자태로 많은 사랑을 받는 수선화입니다. 수선화는 비늘줄기 구근을 가지는 식물로 순백의 꽃잎과 그 안에 자리 잡은 노란색, 술잔 모양의 부화관이 어우러져 피어나는 모습이 매우 아름답고 우아합니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가장 먼저 꽃을 피워 봄의 시작을 알리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선화는 그 아름다운 모습과는 달리 유독성 식물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독성이 강한 식물이지만 역설적이게도 민간에서는 그 독성을 조심스럽게 이용한 다양한 약용 활용법이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예를 들어 류머티즘이나 신경통 완화를 위해 수선화의 비늘줄기를 곱게 갈아 밀가루나 장내정장내, 즉 캠퍼를 포함한 연고가 섞어 염증 부위나 통증이 있는 환부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 유선염과 같은 여성 질환의 치료에는 비늘줄기를 검게 태운 후 들기름과 함께 개어 환부에 바르기도 했습니다. 또한 타박상 치료에는 비늘줄기를 산치자와 함께 갈아 계란 또는 밀가루로 반죽하여 부착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수선화는 소염 및 진통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백일해, 폐렴,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 피부종기, 토열각혈, 거담가래를 사귀는 등의 약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수선화는 강력한 독성을 지닌 식물이므로 절대 섭취해서는 안 되며 어떠한 민간요법으로 사용하더라도 반드시 전문가의 정확한 지도를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칫 잘못된 사용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선화는 그 압도적인 아름다움 덕분에 관상용으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재배되며 특히 추운 겨울이 끝나갈 무렵 꽃을 피워 정원에 생동감과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훌륭한 정원수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이렇게 오늘은 소엽, 소해양, 속수자, 수군, 속단, 수선화까지 6가지 각기 다른 약초에 대해 그 효능, 한약명, 특징, 그리고 정원수로서의 효과까지 매우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기 다른 독특한 특징과 놀라운 효능, 그리고 정원수로서의 다채로운 매력까지 지닌 이 식물들이 우리의 건강과 삶에 얼마나 이롭고 다채롭게 활용될 수 있는지 새롭게 깊이 있게 알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어떤 약초든
아무리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용 전에는 반드시 한의사나 의사와 같은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고, 특히 독성이 있는 식물은 절대 개인적인 판단으로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강조하며 오늘의 유익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